아침 소금물 한 잔이면 뱃살이 쑥, 혈당이 꽉 잡힌다. 진짜일까요? 잠깐. 지금 컵에 들어가는 건 소금이 아니라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유튜브에 일주일 만에 허리 5cm, 당화 6대에서 5대 같은 문장. 끝도 없이 뜨죠. 준비 0초, 비용 0원. 후기는 줄줄이 솔직히 혹할만해요. 근데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부종과 혈압이 먼저 반응할까요? 오늘은 누군가의 됐다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몸으로 결론 냅니다. 입으로 믿지 말고 수치로 보자. 저랑 일주 셀프 실험으로 A와 B 두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A는 물만 300에서 500ml 마시기. B는 물에 소금 한 꼬집 이하 첨가하기. 그리고 공복과 식후 혈당, 붓기, 배변, 체중. 이렇게 딱 4개만 기록하기. 7일이면 숫자가 말해요. 나한테 통하는지 아닌지. 잠깐 소금물 황금 비율을 알려달라고요?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대신 효과 보장 레시피가 아니라 안전선 레시피로 드릴 겁니다. 더 짜게 그 순간 실험 종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하나.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소금이 아닙니다. 식사 순서, 즉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그리고 식후 10분 걷기. 이 조합이 왜 그래프를 바꾸는지 끝에서 보여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컨텐츠는 여러분의 클릭이 동년배 시청자께 더 빨리 닿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편 영상이 자동으로 도착합니다. 자, 오늘의 룰은 간단합니다. 과장은 컷, 호기심은 풀가동, 감정은 멈추고, 기록은 시작. 아침 소금물, 될까 말까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TV, 가족 단톡방, 유튜브 추천까지 아침 소금물 한 잔이면 뱃살이 쏙, 혈당이 딱, 이런 말 정말 많이 들리죠. 생각해보면 이유는 아주 사람 마음을 잘 찌릅니다. 첫째, 너무 쉽다. 물컵 하나에 소금 한 꼬집. 준비도, 돈도 거의 안 듭니다. 둘째, 마음이 편하다. 운동은 작심삼일, 식단은 어렵다. 이 미안함을 간단한 한 잔이 덜어줍니다. 셋째, 남 얘기가 자꾸 보인다. 허리 줄었다. 혈당 내려갔다 같은 문장이 희망 버튼을 누르죠. 그런데 딱 여기서 멈춰서 한 번만 물어봅시다. 그 일이 내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날까? 남 얘기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나이, 약, 잠, 평소 식사 습관 이런 것들이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듣기 좋은 말보다 내 몸이 알아듣는 말로 가보려 합니다. 될 수도, 안 될 수도 같은 애매한 표현 말고 내가 직접 확인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방법으로요. 다만 지금은 단 하나만 약속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유행을 무조건 깎아내리거나 반대로 무조건 띄우지 않습니다. 안전을 잃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드릴 겁니다. 누가 시도해선 안 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건 뒤에서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오늘의 시작점은 이겁니다. 남의 한 잔이 아니라 내 몸의 하루를 기준으로 보자. 혹하셨다면 잘 오셨어요. 우리 방식으로 차분히, 그런데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왜 소금물 이야기가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원리 한 입만 쉬운 말로 짚고 넘어가죠.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을 아주 조금 섞으면 장에서 물과 포도당이 함께 들어오도록 돕는 길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나트륨이 문지기가 돼서 물과 당 같이 입장하고 표를 끊어주는 셔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사로 탈수됐을 때 병원이나 약국에서 쓰는 수분 보충용 물도 이 원리를 씁니다. 그러니 세포문이 열린다, 에너지 스위치가 켜진다 같은 말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죠. 하지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3가지입니다. 첫째, 얼마나 진한지, 농도가 중요합니다. 혀에 살짝 간기가 느껴지는 정도와 분명히 짜다 싶은 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분 보충용 물은 포도당, 나트륨, 칼륨이
정해진 비율로 들어가지만 집에서 소금만 넣으면 균형이 깨지기 쉽죠. 조금 넣었는데 왜 속이 불편하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대상이 중요합니다. 수분 보충용 물은 탈수와 장염 같은 특정 상황에 맞춘 처방 개념입니다. 반면 아침 소금물은 건강 루틴으로 쓰려는 시도죠. 이때 붓기와 혈압에 민감하신 분들, 신장,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얼굴과 손발 붓기, 두근거림, 갈증, 폭증 같은 불편 신호를 느낄 수 있어요. 셋째,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기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컨디션이 나아진 느낌과 체중과 혈당이 꾸준히 바뀌는 변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몸은 물과 염분에 금방 반응하지만 뱃살과 혈당은 식사 순서, 양, 걷기 같은 생활 습관이 좌우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금물이 흡수를 도와준다는 상황이 딱 맞을 때 성립하는 조건부 사실이에요. 이걸 다이어트와 혈당의 만능 열쇠로 받아들이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실망하거나 몸이 먼저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나에게 맞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언제 마시는 게 나은지, 얼마나 적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편 신호가 오면 어디서 멈출지, 이걸 일주일 점검표로 같이 해볼게요. 이제 준비되셨죠? 일주일 셀프 점검표를 펼쳐서 조용히 숫자로 답을 받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교대 실험입니다. 먼저 일요일은 준비일로 두고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기준 기록만 남겨요. 그 다음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이렇게 나눕니다. 월수금은 A안 즉 물만 마시기. 아침에 미지근한 물 300에서 500ml만 천천히 마십니다. 화목토는 B안 즉 소금물 마시기. 같은 물에 소금 한 꼬집 이하만 살짝. 혀에 분명히 짭짤하면 과합니다. 감기만 살짝이 기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정리일입니다. 일주일 데이터를 A안과 B안으로 간단 비교합니다. 기록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대에 짧게 적습니다. 수첩 하나 꺼내세요. 공복 혈당, 식후 1시간 혈당, 아침에 체중 한번, 붓기 느낌을 0점부터 5점으로 체크, 배변 상태 체크. 팁을 드리면 첫날 기록이 기준선입니다. 그 뒤로는 오늘 수치가 기준선보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만 보세요. 일주일이면 기분이 아니라 숫자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안내 한 줄. 아래에 해당되면 B안은 건너뛰고 A안만 하세요. 고혈압, 신장, 심장 질환, 임신 또는 수유 중, 이뇨제, 혈압약 등 다약제 복용. 그리고 3가지 중단 신호는 꼭 기억하세요. 얼굴과 손발이 갑자기 붓는다. 두근거림 또는 어지럼, 속쓰림, 메스꺼움이 있다면 즉시 중지, 물만 드시고 기록 남긴 뒤 쉬세요. 일주일 뒤 판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A가 더 편하고 수치가 좋다면 소금은 굳이 탈 이유가 없습니다. B에서만 분명히 좋아진다 해도 단기로 한 꼬집 이하로만 운용하세요. 조금이라도 악화 신호가 뜨면 즉시 A로 복귀입니다. 이제 소금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무조건 지켜야 할 안전선 레시피부터 못 받고 가겠습니다. 레시피 달라고들 하시죠? 오늘은 효과 보장 대신 안전 보장으로 갑니다. 아침에 하신다면 이 선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물. 미지근한 물 300에서 500ml. 손으로 만져서 따끈하다 느낌만 나면 좋아요. 차가우면 위가 놀라고 뜨거우면 입과 식도에 자극이 큽니다. 둘째, 소금. 정말 한 꼬집 이하. 혀에 짭짤하면 실패. 감기가 있나? 애매할 정도여야 합격입니다. 처음 3일은 더 적게, 필요하면 점점 줄이기도 방법입니다. 셋째, 마시는 속도. 벌컥 금지. 30초 동안 3-4번에 나눠 천천히 넘기세요. 한 모금 머금고 입안 한 바퀴 굴린 뒤 삼키면 위가 더 편합니다. 넷째, 간격. 마신 뒤 20분간은 음식과 약을 미룹니다. 소금물 효과를 보려면 단독 흡수 시간이 필요해요.
약 드시는 분은 소금물을 마시고 20분 후에 약을 드시는 순서가 편합니다. 다섯째, 불편감 체크. 짜다, 속이 쓰리다, 목이 걸쭉하다. 갑자기 갈증이 확 오른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만 드세요. 더 짜야 효과 난다는 금지어입니다.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소금 고르기. 정제염은 덜 쓰고 천일염 또는 핑크솔트 등은 취향으로. 중요한 건 양이지 브랜드가 아닙니다. 한 꼬집 이하 원칙만 기억하세요. 일곱째, 못하는 날. 전날 짠 음식 많이 먹었거나 발과 얼굴이 이미 붓는 날. 혈압이 평소보다 높은 날은 그냥 물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선합니다. 그럼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황금 비율은 없다. 안전선 비율만 지킨다. 짭짤하면 실패. 애매하면 합격. 이제 실제로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3가지 시나리오로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일주일만 기록해보면 보통 이 셋 중 하나로 갈립니다. 첫째, 물만이 이기는 경우 가장 흔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만 마셨는데도 배변이 부드러워지고 오후 피로가 덜 밀려오고 공복과 식후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쯤 되면 소금 넣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둘째, 미세 소금이 편해지는 경우 소수지만 존재합니다. 아침에 어지럽거나 메스꺼움 있던 분이 한 꼬집 이하로만 살짝 넣었을 때 컨디션 회복을 느낄 수 있어요. 단, 숫자가 좋아야 진짜 효과입니다. 공복과 식후 혈당이 안 좋아지거나 붓기 점수가 오르면 바로 물만으로 원복합니다. 셋째, 부종과 혈압 악화 신호, 즉시 중지하는 경우입니다. 손발과 얼굴이 더 붓는다. 혈압과 심박이 평소보다 높다. 속쓰림과 갈증이 확 올라온다. 이 중 하나라도 뜨면 즉시 중단하고 물만으로 회귀하세요. 그날 기록에 큰 별표 남겨 추후의 원인도 함께 적어두면 좋습니다. 이 파트의 결론. 정답은 입이 아니라 숫자가 말합니다. 내 노트에 적힌 혈당, 붓기, 배변, 체중이 내 몸의 대답이에요. 느낌이 좋은데요. 더 중요하지만 수치가 좋아야 진짜입니다. 이제 뱃살과 혈당을 확실히 바꾸는 진짜 큰 손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메인 비밀 병기인 식사 순서와 걷기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물로 몸을 깨웠다면 결정타는 식사에서 나옵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 양, 걷기. 이 3줄만 고정해 보세요. 첫째, 순서 바꾸기. 채소, 단백질, 밥. 첫 5분은 채소부터 천천히. 상추, 오이, 토마토, 나물처럼 씹는 채소면 더 좋아요. 다음은 단백질, 달걀, 생선, 두부, 살코기. 마지막에 밥 한두 숟가락씩. 국물은 건더기 먼저, 국물은 나중에 조금만.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걸 눌러줍니다. 둘째, 양 줄이기. 밥은 반 공기부터. 밥그릇에 숟가락으로 살짝 눌러 담은 반 공기가 기준. 반찬은 그대로 먹고 밥만 줄여도 포만감은 유지되고 칼로리와 혈당은 자연히 내려갑니다. 외식 땐 공기밥 나눠 먹기나 잡곡밥으로 교체 요청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셋째, 식후 10분 걷기. 밥 먹고 바로 현관문 열기. 속도는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빠른 걸음. 받기 어려우면 집안 왕복, 즉 복도나 거실, 계단 3, 4층 오르내리기, 제자리 걷기도 충분합니다. 포인트는 10분을 끊기지 않게 휴대폰 타이머를 켜두면 좋습니다. 식후 근육이 당을 스르르 빨아들이게 만들어 그래프 모양을 바꿉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치나 깍두기 먼저 3-4입, 수육 몇 점, 밥은 반 공기만 말기, 국물은 건더기 위주. 계산대 나오며 가게 주변 10분 한 바퀴. 비 오면 상가 실내 걷기. 한 줄로 요약하면 한 잔도 중요하지만 한 접시와 10분이 뱃살과 혈당을 진짜 바꿉니다. 그럼 붓기와 변비가 걱정인 날엔 어떻게 할까요?
소금보다 먼저 효과 보는 조합을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소금이 히어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해결사는 물, 칼륨, 섬유질, 걷기, 이 사총사입니다. 첫째, 붓기 줄이는 법. 오늘 당장 시도해 보세요. 물 충분히 마시기. 아침부터 300에서 500ml 한 컵 먼저. 낮 동안 자주자주. 목말라서 벌컥 나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칼륨 채소 먹기. 오이, 시금치, 토마토를 몇 끼 손바닥 한 줌 먹기.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요. 짠 반찬은 찍먹으로 먹기. 젓갈과 장아찌는 푹 찍지 말고 끝만 톡. 저녁 국물은 건더기만 먹기. 국물은 2숟가락으로 끝. 소금을 많이 먹은 다음날 루틴도 알려드릴게요. 아침 물 1잔, 오이 반 개, 점심에 토마토 1개, 타이머 10분 걷기 2번. 둘째, 변비 푸는 법. 아침 물 300에서 500ml 먼저. 섬유질 섭취. 귀리 2~3숟가락 과 채소 손바닥 2줌. 식후 바로 현관문 열고 10분 걷기. 주의, 커피로 밀어붙이는 습관은 탈수를 불러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셋째, 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7시간 아래면 체액과 장운동 둘 다 꼬입니다. 잠이 짧은 날은 물만 마시고 칼륨 섭취하고 10분 걷기만 수행하고 나머지는 미루기. 한 줄 킬포인트. 붓기와 변비 해결은 즉 물, 칼륨, 섬유질, 그리고 10분 걷기입니다. 소금은 조연입니다. 주연은 이 4가지. 그래도 많이 물으세요. 그럼 소금은 뭐가 좋아요? 짧고 3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금 고르는 얘기, 짧고 3개 정리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요. 정제염, 천일염, 핑크솔트, 죽염의 맛, 향, 가격 차이는 큽니다. 그런데 아침에 한 꼬집 이하로 쓰는 루틴이라면 건강 효과 차이는 매우 미미합니다. 입에서 느끼는 차이가 90%, 수치에서 차이는 10%도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룰은 하나. 정제염 사용은 줄이고 나머지는 취향으로 고른다. 시작은 천일염이면 충분. 왜 정제염은 줄일까? 정제염은 깔끔하고 싸지만 짠맛만 쨍하게 느껴집니다. 우린 한 꼬집 이하만 쓸 거라 맛의 차이가 지속성에 영향을 줘요. 천일염과 핑크솔트는 맛이 둥글고 향이 살짝 있어 지겹다는 느낌이 늦게 옵니다. 죽염은 얼마나 좋나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대비 극적 차이까지 기대하진 마세요. 기대가 현실보다 너무 커버리면 오히려 과하게 쓰게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린 양이 핵심이지 브랜드가 핵심이 아닙니다. 구매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라인더형이면 편해서 오래 갑니다. 덩어리와 수분이 많아도 품질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라벨의 원산지와 제조 방식 확인은 필수입니다. 마무리 한 줄. 혀가 고른다. 건강은 양이 고친다. 입맛에 맞는 소금 한 꼬집 이하.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절대 금지군과 즉시 중단 신호를 못 받고 오늘 루틴을 한 장 카드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소금물. 아래에 해당되면 절대 금지입니다. 무조건 물만 하세요. 금지 대상. 고혈압 있으신 분. 특히 약 드시는 분.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등 있으신 분. 신장질환 있으신 분. 단백뇨 지적받으신 분. 임신 또는 수유 중이신 분. 병원에서 저염식 처방받으신 분. 붓기가 심한 날. 아침에 얼굴과 발등이 빵빵하신 분. 혈압약과 이뇨제 드시는 분. 위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소금물은 패스, 미지근한 물만 드세요. 즉시 중단 신호도 알려드립니다.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뜨면 즉시 중지하고 물만 마시고 의사 상담 필수입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빨라진다. 두근거림. 어지럽거나 두통이 심해진다. 손, 발, 얼굴이 갑자기 붓는다. 체중이 하루 새 퉁 늘었다. 소변이 확 줄었다. 속쓰림과 메스꺼움 올라온다. 갈증이 유난히 심해진다. 여기만은 과감하게 보수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물은 누구나 한 잔이 아닙니다.
가능한 사람만. 아주 소량, 불편하면 즉시 중단. 나머지는 물, 식사 순서, 걷기가 주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명확했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다른 시니어분들께 더 멀리 퍼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 편 영상이 자동으로 도착합니다. 함께 숫자로 건강을 지켜봐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야 덜 당합니다. 알덜당이었습니다.